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매월 목요일이 두 번째 주 목요일인 기준에 만기일이 형성되는데 3, 6, 9, 12월 달에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매달 만기일은 매달 그 두 번째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지금 이제 3, 6, 9, 12월 달에는 선물과 옵션을 같이 만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생 얘기인데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단순해요.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과 일본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또 매달 옵션의 만기일을 우리가 꼬박꼬박 다 챙겨서 보지 않죠. 근데 미국 장은 그냥 뭐 그런 대로 흘러가죠.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만기일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히 이제 파생 얘기하다 보면은 뭐 외국인 포지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 내용은 포지션에 대한 추정치는 나와 있어요. 발표가 되고 있고 증권사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도 나오고 만기일 기준에서는 이제 롤오버 물량에 대한 신고도 미리미리 좀 나와 있고 마감 동시 효과에 진행되는 거래 부분에서도 이제 설정이 잡혀 있는데 결론은 대부분의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LP 역할을 담당하는 해치 기준에서의 LP 수행의 역할의 기준인 거지 수익률을 목표로 뭐 파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결론적으로는 매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그림만 보세요. 매일매일의 데일리 시황이라든가 뭐 파생 쪽에 연동시키는 그런 전략 기준 말고 결론은 그냥 그대로의 추세 추이대로 간다. 어제 오늘 미국 일본장이 어제 오늘 좀 조정이 일부 있었지만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에 눌림폭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장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장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의 흐름이라서 더 확대해서 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0.18까지 낙폭 줄이고 마감을 했는데 단순한 논리의 단순한 기준의 수급 범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소리 안 들리고 나왔던 화면들 기준에서는 사실상 2차 전지 기준을 설정해서 보여드렸는데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내일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가지 않던 2차 전지 종목 몇몇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좀 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있다가 종목별로 잘라서 좀 뭐 시간이 길게 진행되더라도 진행해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잡아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오늘 뭐 시장이 어수선하고 또 룬이 또 많이 밀려내려가고 했습니다만 주력주의 기준을 먼저 뭐 해석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단 말이죠. 5월달 아직은 뭐 6월이 거래일수가 짧으니까 5월달 기준에 4월 말 종가 그러니까 5월 6월 지금까지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은 7%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타 뭐 와이젠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뭐 루닛이 오늘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루닛의 편입 설정 이후에 수익 이런 것을 다 빼고 나서 놓고 보실 때도 7% 기준이고 뭐 편입 비중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2차 전지 30%에 전기전자 업종이 25%, 자동차가 20%뭐 이렇게 또 현대로템의 비중이 꽤 많았었죠. 이 부분을 6월달 포트에서는 현대로템 비중을 뭐 거의 뭐 현금화한 거죠. 5%만 남겨놓고 그리고 IT 비중을 40% 공식 포트에 40%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9,100억까지 밀려버렸죠. 오늘 급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스펜타시스 5%까지 편입한 10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있고 쭉 그래서 여기가 2.17%의 수익이에요. 뭐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는 일단은 10%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그거예요. 뭐 충분히 10% 나올 수 있어요. 현대차가 4주 이상을 지금 눌려 있고 여기도 이제 21만 원, 22만 원, 24만 원까지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 뭐 하이닉스 살짝 눌리더니 바로 돌려놔서 매우 긍정적으로 LG전자 마찬가지로 또 2차 전지는
뭐 극대형주에서의 안정화와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기준에서의 강세와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하나 마이크론 또 코스모 신소재의 일부 추가 강세의 범위 또 금양의 변동성 확장 뭐 이런 부분이 결코 나쁘진 않다. 다만 이 거래 대금은 조금 주의를 하되 최고점에 향한 그 추세 매매 부분은 뭐 그렇다면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설정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상태 기준에서 보시면 그렇게 뭐 어수선하지 않은 분위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뭐야 매수세 나온 종목군 기준에 LG전자 12만 7천 원에 사러 오더니 12만 6,700원에 끝났네. 이 정도면 좀 낫죠. 추세 매매에서 변동성 매매로 다시 한번 접근해봤던 HD 현대인프라코 이게 뭐야?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11,550원, 600원, 11,575원, 종가가 11,225원이야. 이런 얼마 빠진 거예요? 3, 4% 빠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얘도 좀 낫죠. 루닉 같은 경우는 급락의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문자 나간 종목, 변동성 종목의 조정폭, 눌림폭이 확산돼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주력주 위주에서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변동성 종목 대처하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좀 이따 볼 거예요. 종목 검색해서 터져 나온 흐름 그리고 뭐 금양의 변동성 왔다 갔다 했고 막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검색기에서 오늘 표출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오늘 뭐 어찌됐건 종목 검색기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나 포착되고 형성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주력주들 다시금 차분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수급 범위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59억 6천만 주, 59억 7천만 주짜리 수급으로는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 오늘도 뭐 양지사가 좀 움직였었나요? 양지사가 품절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품절주입니다. 외국인 지분 52.52%, 대주 지분 33.44%,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물량이 없어요. 뭐 동학개미들이 뭐 피는 물을 흘리네 하고 있지만 동학개미들이 얘를 갖고 있으면 시장 대비 월등히 세다라는 거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단타치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물론 뭐 하이닉스가 이번에 2주 연속 또 5월 저점 대비해서 30%, 35% 가까이 탄력을 받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변동성 매매도 들어왔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이닉스의 기준하고 삼성전자의 기준, 반도체 기준에서 한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은 올해 들어서의 계좌 수익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의 뭐 삼성전자가 올라온 폭이 30%,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저점 대비 50%예요. 하이닉스가 올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언제 이렇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 갖고 있었어도 그럼 계좌 수익은 40% 이상이어야 돼. 마찬가지로 전기가 올해 못 움직였어요. 삼성 전기가 올해 너무 못 움직였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삼성 전기 11%, LG전자가 역시 50%. 그럼 두 종목을 똑같은 비율로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최소 30% 이상의 계좌 수익.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네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면 25% 이상의 계좌 수익. 근데 우리는 지금 LG전자와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월 이후에 얼마? 50%의 계좌 수익이에요. 이 두 종목의 기준에. 응?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다 좋아. IT가 수급이 제일 좋아. 아시다시피 IT가 작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이후에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게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너무 깊어요. 근데 지금 뭐 기아도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50% 올랐다가 눌린 폭이고요. 여전히 37% 상승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40%까지 올라왔다가 7%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를 갖고 계셨다.
그럼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이 지금 30%예요. 그러면 IT와 자동차 두 가지를 합쳐서 최소 50% 이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계좌 수익이 최소 30% 이상. 응? 거기 2차 전지 수익은 뭐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수익 못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2차 전지 수익 났다고 하잖아요. 다만 우리처럼 고점에서 정리 잘했느냐, 바닥에서 재편입하느냐, 지금도 뭐 한 발짝 빼고 있느냐, 그 차이점이죠. 응? 누구나 다 수익 내고. 결론적으로 그 수익 합친다면 계좌 수익은 더블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까지가 IT와 자동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고, 저 수급 장난이야. 만만치 않은 수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기준에 IT를 공식적으로 40%, 하이닉스, LG전자, 이스페타시스 공식적으로 40%, 그리고 자동차 공식적으로 30%를 포트폴리오 2월 달에 채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과 포스코 피처엠이에요. 그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8%예요. 시가총액 5위가. 시가총액 5위가 28%면 작지 않죠. 올해 들어서만 고점까지 찍었을 때 40% 들어 올리고 밀린 거예요. 과하게 밀렸습니다. 강도 있게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올해 들어서만 더블 이상 올라왔지. 18만 원, 그 기준에서부터 17만 6,500원 이탈되면 손절합시다까지 설정해놓고, 그리고 1월 26일 날 폭등 나와서 결론적으로 42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 1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4월 11일 날 전량차익 실현, 21일 날. 그리고 나서 재편입, 그리고 나서 현재 기준에서 고점 대비 8.88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까지 싹 다 갖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돼요? 2차 전지가 그 당시 비중이 50%니까 최소 계좌 수익이 50% 이상에서 100% 더블. 왜? 에코프로 뭐 이런 건 다 들어갔잖아요. 응? 에코프로 수익 안 내줬어요? 최소 더블 이상 안 냈어? 500%, 600% 올라왔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IT 자동차 월등한 수급, 그리고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월등한 수급이잖아요. 그잖아요. 금양 이런 애들 뭐 정신머리 없고, 전환 물량만 800만 준대 뭐 수급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는 큰 이상이나 문제는 없다. 또 현대로템에 대해서 4월 달에 공격적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때 따라붙어서 좀 고생하는 물량이 있긴 합니다만 34,000원 이상 또 35,000원 이상에서는 얘를 비중을 채우려고 해도 채우기가 어려웠던 종목이죠. 지금은 이제 하방 잘 잡고 있으니까 실적철 이전에 이슈 불거져서 당연히 34,000원, 35,000원 위쪽으로 또 37,800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형성되길. 그러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거래가 터진다는 거예요. 중기 추세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공식 그 포트에는 5% 넣어갖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대처하시면 돼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황당한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30만 주를 개인이 떠안았다라고 했을 때 0.5%. 기간이 만기일 기준에 주구장창 뭐 1% 이상을 두들겨 팼는데 손바뀜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외국인이 받아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580만 주의 관여도 기준에서 순매수만 뭐 보면서 뭐 개인이 30만 주 샀어요. 개인이 뭐 0.5% 샀다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야 돼? 그건 아니죠. 매도와 매수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매도와 매수를 나눠서 보시면은 매수 기준에서도 580, 590, 600만 주 가까운 그 흐름에서 160만 주 정도. 그러면은 뭐 2.5%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적지 않아요. 25% 관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월 그 11일인가요? 뭐 대충 뭐 그렇게 잡읍시다. 5월 11일 정도로. 뭘 보려고 그러냐면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현실적인 누적 수급이 형성되면서 매수평균 단가가 13,000원인데 매집이 12%야. 13,000원 평균 단가의 매집이 12%다. 이거는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시가총액이 조금만 더 크면 신뢰도를 더 갖고 가면서 배수 비중을 더 늘렸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쉽긴 합니다만 굉장한 매집의 과도한 눌림이다. 그렇다고 추이 추세가 깨졌느냐?
우리가 들어간 단가보다 미끄러져 있고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의 단가보다 미끄러져 있고 또 수익을 그딱 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 최근에 들어갔는데 뭐 최근 주가로 따지면 눌려 있으니까. 이게 맨 처음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게 이제 1,700원, 11,300원, 11,200원, 11,300원, 11,400원. 죄송합니다. 1,700원, 11,3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뭐 이렇게 포착이 돼서 편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손실이 일부 있으실 텐데 12%의 매집에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T 공식 IT 포트폴리오 비중 40% 내에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력 포트를 다 채워놓은 거고 요 기준의 흐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 문자가 이제 뭐 밑에 있는 이렇게 루빅 같은 종목도 나가기도 했고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나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계속 우리가 보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주력주가 아닌 뭐 루닛하고 현대인프라코어를 편입했다 하시면 비중만 알려주세요. 비중만 조금씩 잘 조절해 놓으면 크게 뭐 무리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우리가 놓고 보는 게 자동차 기준의 현대차 완성품과 함께 명신산업. 이거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거래대금이죠. 거래량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명신산업의 누적 수급도 뭐 5% 수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수급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뭐 아주 많은 매집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250만 주, 244만 주니까 대략적으로 5% 가까이 4%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급에 거래가 한번 수반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추세 강화를 한번 기대해 본 건데 안타깝게 돌파 갭에서 추세가 확장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갭이 메꿔졌냐, 힘이 약해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매물벽이 있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결론은요, 완성차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좀 쉬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중계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IT는 뭐 50%까지 비중을 늘리면서 IT 기준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여타 종목군들까지도. 근데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하이닉스가 1년 만에 1조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강세거든요. 지금 다소 추천거렸지만 내일장 공략주에 우리가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코스모 신소지까지. 하나 마이크론을 넣고 싶지만 1조 미만이라서 기존에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가 1조를 재차 넘겨놓으면 그때 뭐 1조 미만, 1조 전후 정도 종목을 한번 들여다볼까. 지금 장에서는 이제 1조짜리 기준을 안 봐도 된다라는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명신산업의 거래가 급감을 해서 다른 건 하나도 문제 없어요. 거래가 너무 급감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대신에 거래가 급감했지만 그 적은 거래 속에서 개인들에게 뭐 떠넘겨지는 물량이 월등하냐라고 한다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 쪽의 그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럼 결국 우리는 완성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뭐 현금 비중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명신산업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어느 쪽 그 종목을 일부 정리를 덜어드리려는지. 그리고 지금 HPSP도 실질적으로 짜증스러운 거는 6월 2일 날 꼬리가 쫙 달리고 내려와서의 기준이죠. 3만 원도 넘기고 와 이거는 추세 강하다. 거래도 터질 수 있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뭐 거래 터트리면서 슝슝슝 랠리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안타깝게 꼬리 쫙 달고 내려버렸어요. 짜증스럽죠. 근데 그 짜증스러움이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논리다. 그냥 혼자서 반짝한 거라면은 그냥 뭐 이슈 불거져서 한번 반짝했다 이렇게 해석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일단 뭐 옵션 만기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추이 추세 범위를 좀 개선시키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 추세 변화를 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HPSP라든가 기술주들 전체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충분하게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8,100만 주짜리예요. 얘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3% 전후 정도의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3% 전후. 이수페테시스가 12% 수준,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5% 수준, 그리고 HPSP하고 한미반도체가 3% 수준의 편입 비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이쪽도 뭐 그렇게 낮진 않아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26,000원 평균 단가인데 1,000원 프리미엄이 4%도 안 붙어 있어. 아무리 3%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HPSP, 또 한미반도체, 또 동진세미캠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대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 종목의 거래가 빠르게 수반되어 주기를. 거래가 수반된다는 것은 윗방향의 흐름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해석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루닛의 경우는 개인들에게 1%가 떠넘겨지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추이 기준에 외국인들이 그간에 좀 매수를 아름아름 잡아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좀 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많이. 오늘 6%, 7%는 많이 달렸는데 내일 좀 빠르게 회복되어 주기를. 만약에 내일 거래가 둔화된다. 100만 주 미만 오늘처럼.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어진다. 그럼 일단 정리.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을 모색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력이나 수익 종목은 거의 다 받고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이걸 이제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볼 거냐. 거래가 재차 1,500만 주, 2,000만 주까지 터지는 걸 볼 거냐. 그러니까 거래가 1,500, 2,000만 주 터지게 되면은 변동성 강화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오죠. 지금 아니 4,800만 주를 매수했다니까. 4,800만 주. 이거 뭐 진짜 정신 나간 거죠. 24%를 매수한 거예요. 24%를. 언제부터?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4월 이후로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만,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감내를 하자. 응?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뭐 충분히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기준인데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시면 1,800만 주, 4월 11일 1,800만 주, 그리고 4,800만 주 보여드려요. 10월 26일. 어휴, 4,960만 주네. 거의 5천만 주네. 5천만 주.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5천만 주를 매수했어. 와우.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5천만 주 매집에 대한 25%의 매집에 대한 평단 6개월 만에 그 평단은 짠 8,300원. 3,000원이나 더 올라와 있네요. 25% 매수하고 30% 기준은 뭐 그 정도는 뭐 우습다 볼 수 있죠. 그럼 4월 그 기준 4월 10일 날 기준으로는요. 9,650원. 그럼 얼마예요? 1,600원 올라와 있는 거죠. 1,600원이면 15%? 아이고.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1,900만 주, 2,000만 주 뭐 10% 매집하고 이거는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1,800만 주 9% 수준의 매집과 함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5%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편입할 수 있는 뭐 기회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옳아요. 거래가 제한적일 때는. 다만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시면 계속해서 거래가 뭐 이슈를 바탕으로 들쑥날쑥한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도 HD 현대그룹주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흐름보다는 정상적인 추세 강화, 메이저들의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흐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중기 추세로 충분히 놓고 볼 수 있고요. 거래만 터지면 단기 변동성도.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뭐 대단했죠.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오래간만에 거래도 일부 실려놨고, 거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월등히 터져줘야 됩니다. 월등히 그렇게 하고, 오늘 개인들이 66만 주인데 실질적으로는 0.4%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2.96%밖에 못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건 이제 5만 원 다 넘기는 위치예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일부 덜어내실 수 있어요. 이제 막 올라왔는데요. 거래가 제한적이잖아. 양봉일 때는 안 정리해도 돼요. 양봉일 때는. 양봉일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 계정은 우리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 2016년도 만들어 놨다고 수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저 누가 수정했을까? 저기 신재현 씨가 수정을 했겠죠. 신재현 씨랑 같이 했던 그 여직원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한다고 와 있던 여직원분, 바이럴 마케팅 한다고 와 있던 분, 아마 회사 계정으로 썼을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놓고 보신다면은 글로벌 시장부터 간단하게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시장부터 단순하게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다우지수 월봉의 기준 나쁘지 않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8.9 빠져 있죠. 우리나라 지수 환산으로 3,000포인트대. S&P 500 지수는 11. 그럼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은 2,800포인트대 그 이상. 그리고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유럽하고 아시아, 일본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 사상 최대치 33년 만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지금 디커플링 상태인데 연동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자는 거고, 코스닥이 먼저 움직임을 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래대금 놓고 보시면 돼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까지 올라왔었죠. 지수는 더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지금도. 코스피면 이제 거래대금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난달 잠시 주춤거렸고 이번 달에 월등히 실려야죠. 누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야 돼.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1조 넘긴 게 5월 26 그리고 5월 30일 1조 넘긴 게. 그 거래대금이 더 살아나야죠. 더 크게.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살아요. 그렇게 되면 윗방향입니다. 밑으로 집어던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는 소형 잡주의 흐름과 대형주의 경우 아주 진짜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함께 오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작 디자인 하시는 분 기준에 디자인 하신 분이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이걸 고쳐놨죠. 그럼 다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률을 이거 몇 프로 움직였어요, 그거 알려주기 전에 디자인 하신 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 HTS 켜놓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 HTS 켜놓으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오늘의 고점 등락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저거를 누가 뭐 하려고 알려줘 일일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예요? 18.59죠. 18.59입니다. 그리고 수점 뒷자리를 안 넣으실 것 같으면 반 올리면서 듣고 계세요? 방송 가셔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것도 간단하게 지워서 수익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시고. 결론적으로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도 그런 부분들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시고. 지금 안 계세요? 지금 미팅 하나 또? 아이고, 있어요? 계시면은 대답 좀 하고 계세요. 응? 녹화할 때 녹화도 끊어야 되고 하니까. 네이버에서 그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뒷부분에 녹화를 더 뜰 거예요. 지금 이거 뜨고 나서 어차피 이제 방송 원고도 만들어야 돼서 내일 그 조건만 맞는다면 공략을 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종목 검색해서 뭐 수십 차례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가총액 현재 기준은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기준을
조금씩 더 확인하면서 5%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1조 넘기면 뭐 10%로 확대한다든가 여러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금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급적이면 이제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거래되면 1,800억 터졌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 볼 겁니다. 단기적인 누적 수급이 또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요 뒷부분은 요 종목군들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장 공략주로서 설정을 잡아야 될 종목 기준을 들여다 볼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또 나도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성하더라도 제대로 구성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는 네이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전화하시고, 그리고 요 저 실전 교육 이거 이제 다 끝났죠. 요거 내리시고 내리시고 나서 홈페이지 다른 부분 링크나 이런 부분들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오늘 시간 없으면 내일이라도, 내일 또 금요일이라고 또 다른 기준 설정해서 또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이게 가장 최선의 수익률의 기준일까? 남이 주는 거 기준 잡지 말고 방송 원고 PPT 내용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공지사 그 채팅방을 들여다 보셔도 되고, 이게 최선의 종목일까요?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능동적으로 하십시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